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입동이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쌀쌀해져 이에 따른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께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가 용인과 수지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시정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급성장하고 있는 용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곡면 주민들이 이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화합 행사를 가지면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군용 헬기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지 보건지소가 구수지 읍사무소 건물 1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나누리콜 개인택시 무선국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에 나섰습니다. 용인이 급성장하는 지역인 만큼 도정을 맡고 있는 임창열 도지사도 용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9일 임창열 도지사는 용인시청에서 예강환 시장으로부터 시정 보고를 받고 용인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팔당숙의 수질 보존을 위해 에버랜드 주변 축사 이전에 따른 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이동면 전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 지사는 용인이 도내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용인 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시정 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고 임 지사는 시의회에서 14명의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임 지사는 이어 주민 간담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선의 죽전역을 지하로 설치해 줄 것과 신분당선이 수지 1, 2지구에서 수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치고 임 지사는 방위산업체인 양지면 한국레이컴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의 5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국레이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공장 내 장애인 사원주택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임창열 도지사는 지난 5일 급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수지 읍사무소를 방문해 200여 명의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수지 지역의 현안 사항인 죽전 하수 종말 처리장의 분산 처리를 비롯해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와 고길이 자연녹지의 개발 반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임 지사는 수지 지역은 개발 압력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극심한 민원을 안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보곡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보곡 관광 진흥을 위한 주민 화합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보곡면 주민 500여 명은 에버랜드 잔디구장에서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군용 헬기장 이전을 촉구하고 관광 진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강환 시장을 비롯해 이장단 협의회와 새마을 협의회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보곡면의 중심부인 헬기장 반대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항공대 헬기장은 경전철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으로 인근의 주거 환경과 초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본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보곡관광진흥시민협의회는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며 관광산업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헬기장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제출하는 등 보곡의 관광도시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용인시 보건소는 수지 지역에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지 보건지소를 확장 이전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30일 수지 보건지소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 이동진료반과 공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의료 서비스에는 내과와 한방, 안과, 치과 등에 대한 검진과 함께 건강관리 상담이 이뤄져 참여한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 수지읍사무소 건물 1층에 자리한 수지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등 인력을 보강하고 방사선 장비와 자동 혈압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한의사를 확보해 한방실을 운영하는 등 일반 병원과 같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습니다. 나누리콜 개인택시 무선국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될 것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자는 취지로 지난 30일 발대한 나누리콜 개인택시 20명의 회원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며 장애인협회와 협약을 맺고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게 택시를 한 8년간은 운전을 해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럴 때 나와서 택시를 한번 타려고 그러더니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육신이 멀쩡한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하는 소외감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용인에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할 바에는 이분들을 조금 돕고자 이 일에 나섰던 겁니다. 장애인연합회의 각종 행사 시에는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주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관광지를 견학해주며 장애인 우선 승차와 요금 인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느 곳을 가고자 할 때 이동권에 굉장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를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나누리 개인 콜택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곳을 이동하고자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려울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의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소식을 모른 채 헤어져 살았던 모녀가 26년 만에 다시 만나 뜨거운 모정을 나눴습니다. 지난 74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이재임 씨는 당시 8살의 어린 나이로 어머니 이름만 기억한 채 지난 7월 용인경찰서에 헤어진 가족 찾기에 신청을 하고 백방수소문 끝에 주민등록조회 등 전국 전산망을 통해 성남에 살고 있는 어머니 김미경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존재 확인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 모녀는 지난 6일 용인경찰서에서 26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갖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경순 씨. 알고 있었구나. 네, 그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가지고 다녔었죠. 긴가민가 했었지. 얘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갖고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가난했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얘대로 가니까 돌아다니고 누가 돌봐준 사람도 없고 할아버지랑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선 누가 잠깐 봐준다 해갖고선 그러면 나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뒤로 가시라고 수습을 많이 했죠. 찾으려고. 그럼 뭘 증거가 있어야 찾죠. 그러고서 끝이에요. 이들 모녀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앞으로 계속 연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헤어진 가족 찾기를 추진한 용인경찰서 담당자는 퇴직을 한 달 앞두고 34년 만에 경찰 생활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찾아와가지고서 울면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잠도 못 자면서. 그래서 2차례나 전화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또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다니고 잠을 못 잔다고 하니 빨리 찾아줘야겠다 마음 먹고 서두른 거예요. 남북 이산 가족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입장으로 참 보람이 있구나 그걸 느껴져요. 용인경찰서는 지난 82년부터 헤어진 가족 찾기를 추진해 그동안 헤어져 살았던 전국의 많은 가족이 함께 만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중앙동사무소에 위치한 사업부서를 찾았던 민원인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별관이 준공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청 옆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들어선 별관에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따로 보던 건설환경국 소속 건설과와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 3개과가 입주했습니다. 1층엔 건설과, 2층엔 상하수도과, 3층엔 환경과가 각각 자리를 잡고 업무에 들어가 그동안 시청과 중앙동사무소를 오가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반공 인사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위령제가 지난 31일 양지면 반공 희생자 묘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합동 위령제에는 예강환 시장과 양승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용인시 지부 권영순 회장은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다며 진정한 조국 사랑의 참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령제 참석자 모두는 반공 희생자 묘역에 안치된 187명의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 헌화와 분향이 줄을 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축산시범 사업 대상 농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축산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갖고 고품질로 시범 생산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비교 시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관내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설 표고버섯반 교육이 실시돼 표고버섯 재배 기술 중 병해충 방제에 대한 기술 보급이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 31일 에버랜드 잔디구장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꿈나무들만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은 3km의 구간을 친구들과 함께 달려 완주해 각각 기념 메달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지난 1일 처음으로 용인 뉴스호스텔 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련해 용인 지역 여성들의 친선을 도모했습니다. 기념 행사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용인 관내 여성의 활발한 교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대화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김장 담그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문명의 발달과 각박한 인심 등으로 이웃과 함께 김장 담그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김장 담그는 옛 모습을 살려 훈훈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